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부차 지역과 마리우폴 등지에서의 끔찍한 진실들이 드러나며 미국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엄청난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에는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미국산 무기를 비롯한 군사 장비를 다이렉트로 무제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에 직접 끼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현지 시각으로 4월 6일 미국 상원은 우크라이나의 무기 등 군수 물자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수호 무기 대여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인데요.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가 지원될 수 있다니 전차뿐만 아니라 전투기, 폭격기, 수송기, 구축함 등 최강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생산할 수 있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제대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뉴스위크는 전했는데요. 무기 대여법이 무엇이길래 이것 하나만으로 언론들이 우크라이나군의 일방적인 승전까지 예상하는 걸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81년 만에 부활한 이 무기 대여법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즈벨트가 주장한 미국의 대연합국 물자 지원 계획입니다. 랜드리스 법이라고도 불리는 무기 대여법은 2차 대전 당시 연합군과 소련군의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법안인데요. 까다로운 절차 없이 군사 장비가 부족한 나라들에게 미국이 무기와 군사 장비를 무제한으로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당시 미국은 소련과 영국 등의 여러 국가에 쇼미더머니로 대표되는 마음 놓고 생산 가능한 미국의 엄청난 산업 능력으로 연합군의 승리에 지대한 역할을 했는데요. 이 무기 대여법 때문에 2차 대전의 향방은 크게 달라졌고 세계인의 인식에서 미국을 기존의 최강대국이었던 대영 제국을 압도하는 새로운 초강대국으로 인식하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바로 이 무기 대여법을 통해 미국은 국제 군사 및 정치의 주도권을 영국에게서 이어받게 되었고 위기에 처했던 소련 또한 독일에 맞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상 소련의 경우 무기 대여법에 따른 미국의 군사 원조가 없었다면 제대로 전쟁을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승전국이 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당시 미국으로부터 소련에 지원된 물자 목록만 봐도 끝이 없는 수준이라 다 읽을 엄두가 안 날 정도인데요. 이제 소련을 2차 대전 승리의 주역 중 하나로 만들었던 이 무기 대여법이 그 총무리를 소련의 후계자인 러시아에 겨누게 된 것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이제까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무지막지한 물량의 군사 장비를 획득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앞으로의 전쟁을 전망하는 데 있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점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안심할 수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와의 최후의 대결전을 앞두고 충분한 전차 전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시장 물자로 보관 중이던 노후된 전차들을 되살리고 러시아군에게서 노획한 전차들로 기계화 여단을 창설하고 외부에서도 전차와 장갑차를 조금씩 지원받고는 있지만 외부에서 지원되는 T-72 계열 전차의 수량은 최대 200대에서 300대 정도로 더 많은 무기 지원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미국과 서방의 조치 또한 달라진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보병용 대전차 미사일이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스팅어 같은 소극적인 방어용 무기 위주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세를 뒤집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공격용 무기 지원이 가능해진 것인데요. 현지 시각으로 4월 6일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절대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같은 날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스베르은행과 최대 민간은행 알파은행을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했습니다. 이 제재 하나만으로 러시아은행의 3분의 2 이상이 스위프트에서 전면 차단되었는데 그 자산 규모가 무려 1조 4천억 달러, 하나 약 1708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무기 대여법으로 지원되는 모든 무기는 공짜가 아니지만 나라의 운명이 걸린 전쟁 위기에서 국민들의 희생에 누구보다 격분하고 있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받을 무기 지원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수준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위기를 넘긴 후 우크라이나는 이 무기 지원에 대한 빚을 이자까지 쳐서 미국에게 갚아야겠지만 사실상 이는 명목상의 명분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만 해도 2차 대전 당시 무기 대여법에 의한 군수 물자들을 고작 10%밖에 되지 않는 싼 가격으로 받았을 만큼 무기 대여법은 사실상 미국이 손해보는 장사인데요. 애당초 루즈벨트가 처음 무기 대여법을 만든 것도 공짜로 주면 반발이 생길 것 같으니 나중에 갚으라고 하면 된다는 일종의 편법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전 후 지원이 필수적인 우크라이나의 경제 사정을 고려할 때 미국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무기 지원에 대한 값을 악착같이 받아낼 리 없고 영국과 소련이 그랬던 것처럼 저렴하게 갚든지 최근 발견된
확보된 우크라이나 내 대규모의 천연가스 매장이 사실이라면 이와 관련된 이권을 미국 기업들이 가져가는 식으로 갚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당연히 러시아는 이 같은 미국의 행위를 크게 비난하고 있지만 그럼 러시아가 침공을 안 했어야 하지 않는 생각을 가진 것은 저뿐만이 아닐 듯하네요. 문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인데 결국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무기 대여법 지원을 등에 업고 러시아군에 맞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